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인권 관계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로계약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관리 기구에 대한 부분, 지원센터, 과태료 감사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작년 대선 총선 때도 줄기차게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3차관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주택 전담하는 별도의 차관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기구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난통합지원센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이 재난에 대해서 한 번 태풍이나 침수가 발생하면 10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경기도 1년 예산이 제가 통계청에 확인한 바로 38조인가요? 아마 30월 38조 정도 굉장히 많은 그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 속에는 또 사회적 재난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난통합지원센터는 반드시 이거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 조례. 지금 이란 또 전쟁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매체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관리비 절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굉장히 또 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아까 우리 김대경 국장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또 ESS랄지 알리백이랄지 다양한 녹색 에너지를 좀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조례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관리비 절감에 대한 부분 어떤 욕구에 대해서 분명히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다루는 법령이 한 100, 한 20, 30가지 정도 됩니다.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사실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 이제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현장을 굉장히 경직되게 하고 주민들한테도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규제도 좋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우리 국민의 삶을 정말 좀 피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지사님도 당선이 되신다면 정말로 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다면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찾는 것은 우리 관리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 하더라도 활주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활주로를 또 존경하는 추미애 후보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동주택 입주민으로서 이렇게 심각하게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 사실 자신의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주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공격의 대상 또는 그 고충을 맞닥뜨려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직업 중에 아마 우리 공동주택 관리자님들이 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미처 그 부분을 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위치가 법적으로는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렇게 저는 초단기 계약까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입주했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보통 관리소장님이 몇 년씩 장기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근로계약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인격권이 개개인의 그 성질
머리에 맡겨질 게 아니라 그 근로계약이 정확하게 존중받는 아까 필수 노동자에 해당된다 하셨는데 충분히 존중받을 만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사실은 이 식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우리 지영일 회장님하고 앞으로 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주거복지 분야에 제가 저한테 첫 번째 명함을 건네면서 주거복지 분야에 저의 전문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을 좀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하고서 저한테 명함을 건네셔서 제가 그때 인지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제가 요즘은 GH에서는 사실은 관리하는 팀을 파견을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시설을 처음에는 1, 2층을 상가로 조성을 했다가 10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걸 커뮤니티 문화복지시설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주민한테 그걸 다 쓰게끔 사용하게끔 하면서 자체 그 운영팀을 GH가 파견을 했는데 수지가 많냐 그러니까 조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스크린 골프나 무슨 실내 골프나 또는 요가나 이런 다양한 취미, 건강시설, 또 건강 진단하는 기계까지도 예를 들어 체지방 지수를 체크하는데 그 기계가 저기 태릉 선수촌 있는 데가 더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제 주민들이 깨끗하게 잘 오래도록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그 GH에서 파견된 팀장이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그 운영되는 교실별로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금액과 또 비용 등을 계산하면은 오히려 또 운영비에서 좀 남는다.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범 사례가 그 남양주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있어서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그런 수영장도 있다 그러면 아마 분양가도 높았을 건데 그게 적자라고 해서 가까운 주민들 같이 사용합시다 해도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지자체 보조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는 약간 이 경영 기법 컨설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수영장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아까 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오산. 그러니까 오산은 안민석 전 국회의원 지금 교육감 후보로 뛰시는데 그분이 그 아동 때부터 수영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굉장히 주민들하고 소통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또 지금 또 그것이 마치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기 부담스러운 시설이라고 하니까 조금 놀랍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좀 주민들이 개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고 자체 관리할 수 있게 일단은 주민의 영향을 높이고 난 뒤에 이제 부족할 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를 좀 낮춰드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파트에 살지 않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실은 더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는 더 상대적으로 좀 더 가난하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지원이 없고 아파트만 지원해줘? 이럴 수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좋은 시설을 어떤 지자체가 경비 부담을 보조를 좀 해주세요 하더라도 그걸 모든 행정을 투명해야 되는데 왜 혜택에 차별이 있느냐 할 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쉽게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GH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길래 오히려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보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컨설팅 진단이나 뭐 이런 건 좀 도와드리는 방법. 그게 이제 아까 그 센터와 연결될 것 같아요. 이 공동주택관리센터를 만들어주면 각 그 아파트 관리상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떤 경영 기법을 좀 보조를 받는다면은 얼마든지 훌륭하게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비용도 부담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인건비를 좀 도와달라 이런 건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정 아파트를 적자를 보니까 이걸 도와달라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럼 다른 아파트가 문제 제기했을 때는 또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재원은 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원센터를 만들어달라 하는 것도 지금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처음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모두가 단체 만들고 센터를 넣어달라 그러면 그건 운영을 누가 해? 그 걱정이 좀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지영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재난통합지원센터라는 것도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자. 근데 그것이 직방으로 다 해결이 될까 그 걱정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AI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 이런 것보다는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그 정보 속에서 그 데이터 가지고 그걸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문제를 진단하느냐 솔루션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AI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난통합 지원을 위해서 뭔가 기구를 만들고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AI 시대는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AI 행정혁신을 이제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재난 대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AI 기술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도 지금 살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뭐 대통령님도 주 관심이 주로 민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저희가 뭐 신도시를 만들면 관리비 없는 아파트 만들 수 없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런 획기적인 말씀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시대는 주거복지라는 게 비단 우리가 무슨 공동주택을 많이 만든다보다 이미 주택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내 집 없는 사람도 또 절반 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주택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또 이것을 다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신뢰를 개조한다든지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우리 관리소장님들의 전문성, 현장 노하우를 좀 배워서 행정에 좀 입혀볼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제가 뭐 거의 지사한테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현장 답을 좀 제가 얻는데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